자전거 가격 이게 맞나 한번 봅시다. 최근에 무쇠소녀단이라고 예능을 시작했죠. 저는 안 봐서 뭔지는 잘 모르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도전을 하시나 봐요. 이 멤버를 보면은 그 독전에서 내 가슴이 작아 했던 그분하고 유인님하고 그 다음에 서리나님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여성 4분, 배우 4분인 것 같죠. 여배우 4분이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유인님이 이 자전거에 대한 공포가 좀 있으셔가지고 약간 고생을 좀 하셨나봐. 그래서 뭐 자전거를 일단 타시긴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멤버분들의 자전거를 당연히 협찬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타시던 분들은 자기 거 갖고 와서 타면 되는데 여기는 자전거를 처음 타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여기 협찬받은 자전거 이름이 스캇의 RC20이라는 제품인가 봐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포일 RC20이라는 자전거를 지원받으셨대요. 그래서 권장 소비자가는 840만 원인데 최근에 이제 가을이라 시즌이 이제 곧 오프가 나죠. 그래서 시즌 막바지라 20% 할인이 들어가서 현재 670만 원에 살 수 있는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헬멧 같은 거는 20만 원대고 고글 같은 것도 한 20만 원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요거를 제가 댓글을 좀 봤어요. 670 미쳤네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가 한 800 좀 하는 거잖아. 8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800만 원짜리 자전거 중간값으로 할까? 700만 원짜리 자전거. 여기도 보면은 뭐 자전거 왜 이렇게 비싸냐, 자전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좋은 자전거를 사용해야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눈 너무 신경 쓴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는 거야.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 이제 권나라님이, 그 권나라님은 이제 방송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좋아하셔서 자전거 2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분은 예전에 뭐 자전거 뭐다 좀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완벽하게 밝혀진 것 같아요. S웍을 타고 계세요. 이제 S웍이라고 하면은 로드 바이크 동호인들의 꿈과 같은 그런 바이크. 뭐 물론 최근에는 S웍 동급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비싸 보이는 것도 이제 몇 가지 나오긴 했는데 동호인들한테는 좀 꿈의 바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고 로드 바이크고 S웍, 그래서 S워크 중에서도 터보 크리오 2 타고 계시고 가격은 1850만 원이라고 18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싸긴 하네. 그렇죠. 터보 크리오 전기로도 맞죠? 1850만 원짜리라고요. 근데 이거 전기로도 맞아? 이거 이 사람 잘못 안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저기 뭐였지 아까? 무쇠소녀단 자전거 800, 권나라 개인 자전거 뭐 1800.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의 가격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차은우 씨도 로드 바이크를 시작을 하셨고 차은우 씨 자전거도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로드가 아니라 그랩을 타신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러네. 여기서 놀라운 댓글 한번 보면 권나라 씨 돈 많이 버는데 2천만 원 이상 기함급은 안 타네. 그러니까 1800짜리도 기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요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충 한 10년 전쯤에 로드바이크 열심히 탔었는데 그때는 1500부터 기함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000 넘어야지 기함인가 봐. 여기 보면 이제 더럽게 비싸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내가 본 댓글이 지워져 버렸구나. 여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보여주기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막 과소비를 한다, 과소비를 조장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지워졌네요. 요즘 3000까지도 가더라고요. 예. 저도 최근에 제가 알아보기로는 최상급 자전거들이 2천만 원 초중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보통 그 정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항상 튜닝을 좀 하시니까 그 튜닝이 기능 튜닝입니다. 그 외형 튜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뭐 타이어로 바꾸고 마음에 드는 휠로 바꾸고 뭐 안장 바꾸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하시다 보니까 극상으로 가면은 이제 3000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로드 바이크 선수들도 보통 한 2500에서 3000 사이 되는 자전거를 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견이 나뉘겠죠. 1. 돈 지랄이다. 자기 만족이다. 명품은 오토바이를 사지.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죠. 뭐 초보자는 사지 마라.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일단 돈 지랄이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지 돈 지가 쓴다는데 남이 지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냥 개무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갈 것 같으면은 이재용의 소비도 우리가 참견을 해야 되고 뭐 도널드 트럼프의 소비도 우리가 참견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걔네들이 뭘 사든 뭐 돈을 어떻게 쓰든 뭐 우리가 알 바냐고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뭐 불법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산다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만족이다. 보통 사람들이 약간 꼴보기 싫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죠. 왜냐면 그냥 자기 만족인 척 하면서 사실은 자랑하려고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도 자전거를 한 2년 정도는 열심히 탔고 최근에도 한 3, 4개월 열심히 타고 있어서 얼추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만족인 척 하면서 사실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걸 사는 거고,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요즘에는 솔직하게 저는 자랑하고 싶어서 튀고 싶어서 이런 자전거 탑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죠. 최근에 그 실내지만 차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뭐 직업이 어떻게 되실까요? 뭐 그런 컨텐츠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자전거까지 좀 퍼져서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해서 한강 공원에 가서 좀 비싸 보이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뭐 자전거가 얼마냐, 뭐 왜 이 브랜드를 선택하시게 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샀습니다, 아니면 이 자전거가 예뻐서 샀습니다, 아니면 이 자전거의 디자인이 튀어서 그냥 남들한테 돋보이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명품인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좀 자전거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모 명품 브랜드가 수백만 원에 파는 것의 원가가 뭐 한 5만 원쯤밖에 안 돼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 이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럼 명품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있으면 이거 원가가 그럼 뭐 380쯤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브랜드 값인 거 다 아시잖아.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던 게 좀 이상하죠 사실. 근데 여기에서 자전거 편을 더 들어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자전거는 확실히 비싸지면 기능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팩토예요. 차은우 씨 자전거도 1800짜리예요. 보통 S워크 붙는 애들이 1500 정도에서 시작이니까 대충 1500에서 2000 사이의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S워크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자전거는 뭐 저도 뭐 싸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있고, 옛날에는 싼 거부터 조금 덜 싼 것까지 많이 타봤고, 지금도 로드바이크, 미니벨로, MTB, 전기 MTB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자전거가 가격이 올라가면 기능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극의 극으로 가면 다 비슷해지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 길에서 뭐 호떡 사 먹어 뭐 2,000원, 근데 식당 밥 요즘 한 12,000원쯤 하죠. 12,000원. 근데 뭐 예쁜 밥 3만. 여기서 이제 갑자기 오마카세 가버리면은 뭐 갑자기 뭐 한 15, 뭐 20만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흑백 요리사에 많이 나오는 파인다이닝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30만원. 그 다음에 뭐 유명 셰프 뭐 이런 거 가면은 뭐 100 이상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식당 밥 12,000원짜리하고 유명 셰프분이 좀 특별하게 파는 100만원 이상의 파인 다이닝하고 뭐 맛의 차이가 100배쯤 날까? 그러지 않은 거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은 100만원짜리 자전거가 80점 정도의 성능을 낼 때 1000만원짜리 자전거가 90점 정도의 성능을 내고, 그러면 2000만원짜리 자전거가 95점 정도의 성능을 내고, 3000만원짜리 자전거가 97점 정도의 성능을 내고,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성능 향상은 미비하긴 하지만 그건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미묘함 때문에 가격이 2배, 3배가 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자전거에 좀 편을 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뭐 그럴 거면 오토바이를 사지. 자, 저는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는 사람이죠. 저는 오토바이도 일단 동네 마실용 커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 투어링을 할 수 있는 고속 투어러 배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산악에서 탈 수 있는 산악 오토바이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하게 가지고 있죠. 제가 탈 것만 그러면 한 7, 8가지 좀 가지고, 차까지 하면 10가지 좀 가지고 있겠네요. 타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 넘어가는 자전거를 보면은 오토바이를 사지라는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토바이랑 자전거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하나도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전거의 엔진 단계 오토바이 아님? 뭐 그렇게 시작되긴 했죠. 그렇게 시작되긴 했지만 완전하게 다른 성향입니다. 마치 운동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바디빌더하고 크로스피터를 구별 못하면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오토바이랑 자전거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똑같은 산악 코스를 MTB 자전거로도 타고 오프로드 바이크로도 타거든요. 두 개 맛이 달라요. 진짜로 달라요. 이거 제가 지금 뭐 허세 부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심지어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MTB 바이크로 제가 항상 달리는 그 산악 코스를 달릴 때 하고 오프로드 오토바이로 그 산악 코스를 달릴 때 하고 그냥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덤벨이나 바벨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뭐 크로스핏, 헬스, 파워리프팅, 역도 등등을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이상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러닝화도 사고 크로스핏화도 사고 헬스에 쓰는 신발도 사고 역도화도 사고 뭐 파워리프팅화도 샀다고 쳐. 이렇게 5가지 신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쳐. 근데 누가 보고 야 운동화를 뭐 그렇게 많이 사냐. 아 이거 용도가 달라. 아 그게 그거지. 그냥 이거 신고 하면 되지. 이러면은 이상하게 보실 거 아니야. 네가 뭔 참가야 이 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오토바이랑 자전거는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초보자는 비싼 거 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 이거는 헬스 쪽에서도 뭐 3대 몇 이하는 민소매 입지 마라 3대 몇 이하는 파워벨트 금지 3대 몇 이하는 스트랩 금지 등등등 옛날에 개지랄 떠는 새끼들이 많았거든. 일단 제 생각에는 그 홍대병 비슷한 거 옛날에 헬스인들이 적었으니까 헬스하는 사람들이 약간 자부심을 느꼈어요. 내가 마이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거기에 더해서 헬스판에 거지들이 좀 많아요. 미안합니다. 사실입니다. 헬스 쪽에 다른 스포츠보다 거지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헬스장 월 이용권 뭐 10,000원 20,000원 차이로 너무 개지랄을 떨고 1권 5,000원 10,000원 차이로 너무 개지랄을 떨고 그래서 스트랩 그거 12,000원 하는 거 그걸 남이 쓰든 말든 연병을 떨고 그 보갑벨트 30,000원짜리를 남이 쓰든 말든 개지랄을 떨고 이런 스포츠가 사실 헬스 말고 있나 싶어. 헬스 말고 이런 스포츠 없어요 사실. 누가 돈 10,000원 20,000원짜리 장비를 쓰는 걸 가지고 지랄하는 데가 어딨어. 아무 데도 없어. 헬스만 이래. 헬스에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나도 헬스인이지만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헬스가 스포츠죠. 그래서 뭐 권나라 씨가 1,800짜리 자전거를 사든 뭐 무쇠소녀단이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들인데 뭐 7,800짜리 자전거를 뭐 받든 아무 상관이 없죠. 지 맘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좀 우스갯소리로 이재용이 서민이라면 뭐 체감 물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재용한테는 뭐 라면이 1원 뭐 햄버거가 뭐 2원 이런 거 나오잖아. 해장국이 뭐 4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랑 우리한테 비교하면은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무쇠소녀단에 나오는 여배우분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아는 분 뭐 설이나 유이 이분들은 제가 알잖아요. 이분들 수입이면은 사실 일반적인 회사원분들보다 무조건 공 하나 이상이 더 붙어요. 공 2개가 붙진 않겠지만 일단 공 하나 더 붙고 거기에 뭐 곱하기 2, 3 정도 더 될지 안 될지 그 정도 수입 수준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무쇠소녀단 이 여배우분들한테 7,800짜리 자전거라는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한 50만원짜리 자전거 사시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비싼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권나라 씨도 광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모델도 많이 하시고 권나라 씨도 일반 회사원분들보다 최소한 공 하나 더 붙인 다음에 곱하기 4, 8 막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권나라 씨한테 1,800만원짜리 자전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100만원짜리 자전거인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돈을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 50, 100도 비싼데 이러는 분들이 계셔. 제가 열심히 자전거를 탔을 때 기준 그때는 카본 자전거, 핸들하고 안장하고 프레임까지 카본인 거, 휠 빼고 카본인 자전거가 200만 원이 이제 거의 최저가였거든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 뭐 중국 카본도 나오고 해가지고 더 싸졌을 수도 있고 제가 타던 급은 더 비싸졌을 거고 막 이런데 그때 제가 200만 원 극 초반에 그 자전거를 사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조금 더 찼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림잡아 일주일에 4번 정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한 2년을 탔어. 그리고 그 자전거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과연 비싼 건가? 그때는 저 돈도 없었어요. 돈 없는데 이제 탈탈 털어서 산 거거든. 저는 뽕에 뽕을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자전거에 100만 원 정도 쓰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면 몇 번을 탄 건데 대체. 그러면 그거 한 번 탈 때 돈이 얼마인 거야. 제가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서 200번을 타면은 한 번 타는데 10,000원 든 거잖아. 근데 저는 그 자전거를 500번도 넘게 탔잖아요. 그러면 그 자전거 한 번 타는데 한 뭐 4,000원쯤 낸 거죠. 근데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타는데 뭐 2,000원 3,000원 좀 든 거야. 이거 사실 PC방이야 이거.
그리고 2년 동안은 빡세네 이러는데 보통 자전거 사면은 한 5년은 타니까 본인이 뭐 관리를 개같이 하거나 무슨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보통 로드바이크, MTB 이런 거 사면은 5년은 타셔. 그 5년 타시면은 500번 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쇼츠는 있긴 해. 자, 볼게요. 요거는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리얼리티 바이크 쇼라는 자전거 채널이고요. 이제 여기에 나온 쇼츠인데 자전거 좀 아시는 분들은 딱 보일 거예요. 개 싸구려 자전거입니다. 존나 싸구려입니다. 저도 지금 이 정도급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제 동생 거 완전 싸구려. 이거 얼마 줬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새 거였어도 한 20 얼마? 20 얼마쯤 줬을 것 같아요. 이런 자전거입니다. 지금 바퀴 같은 것도 보시면 이게 산을 타기에 적합한 바퀴는 좀 아니에요. 이게 더 좀 깊어야 되는데 아쉽죠. 이 자전거의 주인입니다. 초등학생이시죠. 보호 장비를 찬 게 심상치 않네요. 아까 그 자전거로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들 지금 웃으시는 거 보이시죠? 저 아저씨들은 1000만원짜리 탈 거거든. 이런 개썩 자전거로 이런 플레이를. 대박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까지는 뭐 자전거 비싼 거 살 수도 있지 하면서 이걸 자꾸 이걸 보여드리면 비싼 거 필요 없는 건가? 아니, 역시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네. 뭐 이런 얘기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게 최고다. 저는 내게 최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 자전거가 뭐 비싼 거든 싼 거든 뭐 남이 봤을 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씨발 그냥 내게 최고인 거야. 저 친구는 저 자전거 타고 맛있게 잘 타시는 거고, 권나라 씨나 차은우 씨도 1800만 원짜리 S워크 사셔서 맛있게 타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좀 돈이 아깝다고 느끼는 게, 남의 거지만 괜히 내가 돈 아깝다고 느끼는 게, 그게 얼마짜리든 중요하지 않고 사놓고 녹슬어가는 자전거들, 사놓고 타지 않는 자전거들, 이런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그게 얼마짜리든 열심히 타면 된 거다. 그리고 내 거 그냥 좋아하면 된 거다. 내 거 자전거 사놓고 NTR처럼 자꾸 남의 자전거 쳐보고, 와 저 사람 S워크 타네, 와 저 사람 자전거 기암급이네, 이 짓을 하지 말고 그냥 내 거 열심히 타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기가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축하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죠.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성함이 한강 작가입니다. 외자세요.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약간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였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 사실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좀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반증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사실 돈이 몰리면 실력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악하게 보는 게 오히려 악한 게, 돈을 악하게 보면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분야에서. 100%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스포츠도 우리나라가 인구수 대비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많이 써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올림픽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돈을 많이 쓰니까 금메달이 많이 나올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그 버블 경제 시기에 엄청나게 잘 살아버리니까 운동 경기에서 올림픽 성적으로 국뽕을 주입받을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도 다 자존감이 강하고 행복해버려. 그래서 일본이 그때 생활체육화를 선언하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을 주력으로 해서 키우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엘리트 체육 투자를 줄이고 그 돈으로 이제 생활체육을 많이 올려서,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같은 데에서 봤다시피 그 갑자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마추어 운동 선수들, 학생 선수들, 그런 것들, 슬램덩크, 4번 타자 왕종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전부 다 이제 학생 스포츠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주니까 학생들도 갑자원처럼 좋은 구장에서 야구를 해볼 수 있고, 또 좋은 농구장에서 농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체육학과를 나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체육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던 게 뭐였냐면, 저도 이건 체육학과 나온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일본 대학교하고 이렇게 교류나 이런 걸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대학교를 가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메인 스포츠를 더 잘한대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무슨 특기생으로 대학을 갔어. 그러면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프라가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실력이 조금 더 뛰어난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부심을 좀 가졌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뭐 일본에 직접 가서 뭐 이런 거 받기도 하고 일본 학생들이 와서 받기도 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너무 놀랍고 부러운 게 걔네들은 한 명 한 명이 엄청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유도 특기로 뭐 대학교를 갔는데 얘는 뭐 배드민턴도 잘 치고 탁구도 잘 치고 스키도 잘 타고 막 승마도 해봤다 그러고 막 이런저런 걸 엄청 많이 잘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우린 놀랍죠. 왜냐 우리는 유도 선수면 어렸을 때부터 유도만 존나게 하는 거야. 태권도 선수면 태권도만 존나게 하는 거야. 축구 선수만 축구만 존나게 하는 거야. 근데 일본은 물론 초엘리트 쪽으로 가면은 다른 걸 할 겨를이 없겠지만 이렇게 뭐 체육 교육이라든지 사회체육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이제 작은 돈으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러웠어. 근데 저는 이게 스포츠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되게 많이 봤다 그러면 뭐 반드시 노벨 문학 수상자가 나왔을 거다는 아니지만 아마 나왔을 확률이 좀 높았었을 것 같아요. 돈이 몰리면 실력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좀 더 많이 심한 것 같고 제가 헬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허언이 아니고 국뽕이 아니고요. 저도 실제로 외국에 가서 헬스장을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 컨텐츠들로 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헬스장을 갔다 와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외에서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진짜 자세 개판이고 지 꼴린 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해요. 외국에는. 특히 서양권 국가. 그냥 지 맘대로 한대. 미국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마치 자세를 틀리면 안 된다는 듯이 자세를 잘 지키려고 하고 막 프로그램을 짜고 식단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헬스가 돈이 되고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실력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대중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실력자들을 보고 따라하는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잘하면 그걸 따라하는 경향이 확실히 좀 서양권 국가들보다 더 좀 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면 좋은 작가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사실상 독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에서 흑자 헬스같이 말로 밥 벌어먹고 사는 새끼지만 1년에 책을 3권도 안 읽는 새끼가 말로 밥을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럽게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님, 소설가 한강님, 연세대 국문학 학사 노벨상 수상. 여기 이제 미국 아이오 대학 나와 있으니까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3개월 프로그램 참여하신 거고 국내파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소설을 한글로 쓰셨습니다. 읍스. 오마이갓. 뭐 국내 유일무이하다던 어떤 뭐 강사가 한글은 쭉정이라서 한글로는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한다 그러고 한글만 사용하면 뭐 멍청하다 그러고 뭐 그런 개소리를 엄청 짓거렸는데 오마이갓 한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스토킹인가요? 이게 스토킹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매년 100명 이상의 스토킹 문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어떤 언행을 했고 그 언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토킹으로 처벌을 한다는 게 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뭐 일단 고소는 자유니까 뭐 물론 그 자유에 대한 대가도 저의 자유고